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분자생물학 국화 DNA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여태까지 앞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은 그냥 베이직한 거라면은 이제 DNA 레플리케이션을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자생물학의 가장 메인스트림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센트럴 도그마가 바로 DNA 레플리케이션, 트랜스크립션, translation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축인 DNA replication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과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chemistry of DNA synthesis. 그 다음에 DNA polymerase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replication fork라는 것은 DNA 합성이 이루어지는데 DNA가 두 가닥이니까 두 가닥이 합성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서로 벌어지면서 이 양쪽으로 합성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여기 두 개가 갈리죠? 갈리는 것이 바로 fork죠. DNA fork, replication fork. 그 다음에 어떻게 DNA replication이 시작되느냐, 또 어떻게 끝나느냐, 이런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면 이 DNA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데 한번 잘 보세요. DNA는 더블 스트랜드이고 한쪽은 5' to 3', 5'에서 3'으로 가고 또 한쪽은 역으로 5'이 3'이 거꾸로 이걸 가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 anti parallel 하다 그러는데 이것이 상보적으로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3'OH가 필요하고요. DNA 폴리머레이스는 이 OH부터 여기 C에다가 G를 넣고 G에다 C 넣고 T에다 A 넣고 C에다 G를 넣는 식으로 합성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 방향은 5'에서 DNA 합성 방향은 반드시 5'에서 3'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DNA 합성 방향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죠. 만약 그럼 3'에서 5'을 합성하면 안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나중에 가서 왜 3'에서 5'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반드시 5'에서 3'으로 합성을 해야 된다. 합성을 할 때 그 재료는 누구냐? 바로 이 DNTP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디옥시라이보스 여기 H가 여기 OH가 없죠. H가 있고 여기에 자 T는 뭐냐면 트라이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가 3개 붙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 맨 끝이 감마죠. 와 같은 것이 포스페이트가 3개 붙어 있는 염기 트라이누클레오타이드 포스페이트라는데 이게 바로 하이에너지 본드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 폴리머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이게 엔트로피의 감소를 이 에너지 인풋으로 인해서 극복을 하면서 합성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DNTP 앞에서 봤던 DNTP가 DNA 폴리머레이스의 도움으로 자기랑 상보적인 자리에 가서 정확하게 붙을 수 있죠. 붙는데 반드시 방향은 3'OH를 필요로 하면서 여기 3'OH와 여기 알파죠. 알파 포스페이트와 이제 포스포다이스트 본드를 이루고 그 파이로포스페이트는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폴리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폴리머가 만들어져 가지고 요거와 이제 T에는 A, C에는 G, A에는 T, G에는 C 이런 식으로 연체적으로 쭉 붙으면서 합성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이 효소 DNA 폴리머레이스라 했죠? DNA 폴리머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콜라이의 DNA 폴리머레이스, 프로캐리엇 이콜라이 DNA 폴리머레이스인데 DNA 폴리머레이스는 세 종류가 있어요. 1, 2,
2, 3 이 세 종류가 있는데 DNA 폴리머레이스 1, 2, 3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서 지금 DNA 폴리머레이스 1 한번 봅시다. DNA 폴리머레이스 1 그걸 보면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합성은 5' to 3'으로 DNA 폴리머레이스 한다. 5' to 3'.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고요. 합성을 그렇게 가고 반드시 3' OH가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3' OH. 3' OH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개 중요한 개념이죠. 5' 3'으로 3' OH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갖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는 3' to 5' 엑소. 엑소라는 것은 바깥에서 또 이렇게 잘라 들어온다는 거죠. 엑소 누클리에이스. 자른다는 거죠. 또 하나 5' to 3' 엑소 누클리에이스. 또 자르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3' to 5' 엑소 누클리에이스는 어떤 때 중요하느냐? 프루프리딩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5' to 3' 이게 DNA 폴리머레이스 1이죠. 펄 1이 5' to 3'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처럼 unique translation이라고 해서 아주 좁은 틈을 메꿔주는데 그러니까 DNA 리페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이 DNA 폴리머레이스 1인데 일반적으로 DNA 폴리머레이스 1이든 2든 3든 다 여기서 5' to 3'으로 기능을 하고 3' to 5' 엑소누클레이스 액티비티가 있고 또 5' to 3' 엑소누클레이스 액티비티가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DNA 폴리머레이스 일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DNA 폴리머레이스의 세 개 도메인, 세 가지로 한번 전체를 나눠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손이 있으면 손가락, 손바닥, 엄지손가락. 그래서 요게 이제 엄지손가락이 thumb이죠. thumb, 손바닥이 palm, 손바닥이 palm, 손가락이 finger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거죠. thumb, finger, 그 다음에 palm 이렇게 있죠. 자, 그럼 각각 한번 살펴보면 thumb, 엄지손가락 같은 그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카탈리시스에는 작용하지 않아. 엄지손가락은 카탈리시스에는 작용하지 않지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DNA와 이제 얘가 접촉을 하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DNA와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와 액티브 사이트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프라이머하고 액티브 사이트가 잘 만나도록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스와 서브스트레이트가 서로 잘 연결되도록 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thumb이 한다면 핑거는 요거죠. 이렇게 뭔가 핑거는 좀 다이나믹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는 DNTP와 그래서 얘를 DNTP가 들어오면 탁 잡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템플레이트하고 이 템플레이트에 있는 부분을 이게 좀 약간 다이나믹하니까 템플레이트 하나를 꺾어가지고 90도로 꺾어서 베이스 페어가 아주 잘 되도록 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팜의 역할은 손바닥이죠. 팜의 역할을 보시면 여기서처럼 베이타 시스로 이거야말로 primary catalytic element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합성이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다 thumb이나 finger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primary catalytic한 팜이야말로 중요한 엔자임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는 마그네슘하고 징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그네슘 징크는 이가이온이니까 이것이 뉴클리오타이드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얘네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프루프리딩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합성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와 같은 거죠. finger,
핑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핑거 있고, thumb 있고, palm 있으면 여기가 실제적인 요 palm 요 부분이 실제적으로 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finger는 뉴클레오타이드, 여기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들이지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니까 한다면 thumb은 얘네들이 이제 프라이머와 DNA 이런 게 잘 붙도록 해준다고 그랬고 또 핑거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90도로 꺾어버렸죠 여기를 90도로 꺾으면서 이 베이스가 잘 노출되도록 이렇게 돼 있던 이제 DNA가 이렇게 꺾여 있다면 그걸 확 꺾음으로써 이 표면이 노출되잖아요. 그와 같이 해서 염기 배열이 잘 하도록. 그럼 여기서 실제로 합성이 일어나면서 합성이 일어난 것은 이제 계속 이쪽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합성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쭉 계속 합성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이 팜이 여기서 나가는 DNA의 두께를 말하자면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잘 만난 놈은 두께가 다 똑같은데 제대로 못 만나면 두께가 좀 다르죠? 그럼 얘가 이것을 이제 멈춰가지고 다시 원위치 또 돌려보내면서 자기 합성했던 걸 잘라내죠. 잘라내고 다시 합성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프루프리딩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시면 3'OH에 DNA 폴리머레이스가 붙어가지고 합성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DNA 폴리머레이스가 합성을 할 때 천천히 가는 놈이 있고 천천히 한 누클레오타이드 정도 넣고서 끝나고 떨어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아주 빨리 매우 빠른 속도로 합성을 한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세시비티가 매우 높다. 프로세시비티라는 단어를 쓰죠. 프로세시비티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냐고 볼 수 있냐면 한번 DNA 폴리머레이스가 한번 붙어서 떨어지기 전까지 합성해 간 거리 한번 붙어서 떨어지기 전까지 합성한 요 거리 요건 한번 붙어서 떨어지기 전까지 합성해 나간 이 거리 그런 걸 치면 얘는 프로세시비티가 매우 높고 얘는 프로세시비티가 매우 낮죠. 그죠? 프로세시비티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DNA 폴리머레이스가 얼마만큼 DNA를 빨리 합성하느냐 한번 붙어서 프로세시비티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프로세시비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죠? 이것은 이제 DNA를 합성해 나갈 때 여러 가지 형광 물질을 붙여줘 가지고 합성을 해버리면 그죠? 형광 물질을 붙여서 쫙 합성 프로세시비티가 빠른 놈은 이 DNA에 형광 물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형광 물질이 이렇게 높이 나타나는 거예요. 프로세시비티가 낮은 거는 DNA에 얼마 안 들어가니까 낮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 DNA 폴리머레이스의 프로세시비티가 어떻다, 빠르다, 높다, 낮다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프로세시비티. 그걸 갖다 인코퍼레이션 에세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또 한 가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안티캔서 드럭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세포들은 DNA 레플리케이션을 해도 빨리 안 하고 보통 안 하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한번 분화돼서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암세포들은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세포 분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DNA 레플리케이션이죠. 그럼 DNA 레플리케이션을 막아준다면 어떠한 이러한 누클레오타이드가 아니고 누클레오타이드 비스무레하게 생긴 놈을 넣어서 DNA 합성을 막아준다면 암세포가 못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와 같이 이제 안티캔서 드럭으로서는 누클레오타이드랑 비슷한 이런 물질을 넣어줘가지고 DNA 합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그런 안티캔서 드럭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프로세시브 아까 프로세시비티 얘기했었죠.
매우 빨리 합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processability라는 것은 average number nucleotide added each time. 한 번에 엔자임이 한번 붙어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얼마만큼 누클레오타이드를 붙였느냐. 그래서 high processability 같은 경우는 한 번 붙어가지고 5만 개 정도를 붙이죠. 그죠?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 한 1초에 1000개. 1초에 1000개. 그러니까 한 50초면 1분이면 5만 개를 붙여나가는 거죠. 상당히 빨리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시퀀스가 없이 그냥 더블 스트랜드 DNA면은 이게 붙어가지고 스캔을 해서 합성을 해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DNA 폴리머레이스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프로세시비티를 높여주는 게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으니, 그것이 이제 슬라이딩 클램프죠. 슬라이딩 클램프. 그러니까 DNA 폴리머레이스라는 거는 DNA 폴리머레이스가 하나 있으면 이게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백질들이 여기 관여하면서 팀으로서 DNA 합성을 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팀이니까 레플리솜이다. 보통 뭐 뉴클레오솜, 이렇게 솜이라는 다죠. 여기서는 레플리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이 관여한다. 우리가 이제 이 레플리솜에 대해서 이제 뒤에 배우지만 정말 다양한 단백질들이 같이 관여하면서 DNA 레플리케이션을 하죠. 어디에서? 레플리케이션 포크에서. 그 레플리케이션 포크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아까 이제 말했던 그 DNA 폴리머레이스 3개의 도메인, thumb, finger, palm. palm이 DNA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실제 액티브 사이트죠. 이것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하는데, 자, 만약에 여기 이제 미스페어드 베이스가 마지막에 여기 들어갔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합성이 계속하지 않고 합성이 아주 느려지거나 스톱을 하죠. 스톱을 하면서 거꾸로 이렇게 진행되던 것이 이번에는 어쪽으로 가냐면 거꾸로 이쪽으로 가면서, 그죠? 이전에 있던 것을 엑손 누클레이스 액티비티, 아까 3' to early 5'. 이게 프루프리딩에 관여한다 그랬죠? 3' to 5' 엑손 누클레이스 액티비티를 여기를 잘라내고 다시 합성을 이 방향으로 다시 진행하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맞게 되면은 계속 가는 거고, 또 안 맞으면 또 뒤로 가서 다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프루프리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래 accuracy, 정확도로는 DNA 폴리머레이스는 한 10의 5승분의 1 정도인데, 이 프루프리딩이 있기 때문에 10의 7승분의 1로 이제 accuracy가 올라가죠.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이 정도도 아직은 못마땅한 게, 왜냐하면 사람의 지놈이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9승 베이스 페어거든요. 10의 9승이면 만약에 DNA 폴리머레이스가 이 정도의 에러 레이스를 만들어낸다면 한 번 레플리케이션 하는데 적어도 100개 이상의, 한 번 레플리케이션 하는데 100개 이상의 뮤테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나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몸에서는 뮤테이션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상적인 경우. 그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냐? 프루프리딩을 끝나고 나서 또 한 번에 더 이걸 검사하는 기능이 있죠. 미스매치 리페어라는 DNA 레플리케이션이 끝난 다음에 DNA 가닥을 쭉 훑으면서 스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스캔해가지고 이거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단백질들이 완전히 합성이 일어난 것을 쭉 훑으면서 스캔을 해서 미스매치, 매치가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합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써 약 10의 10승분의 1. 그러니까 웬만한 지놈은 에러 한 번도 없이 레플리케이션을 다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레플리케이션 포크를 보면, DNA는 더블 스트랜드고, 더블 스트랜드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더블 스트랜드이면서, 하나는 5' to 3'이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 보면 3' to 5'이기 때문에, 그리고 DNA의 그 레플리케이션 방법은
semi conservative 하죠. 이 양쪽이 다 템플레이트를 이용하면서 합성이 일어나는데 합성 방향은 반드시 5' to 3'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합성 방향은. 그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이제 DNA 폴리머레이스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5' to 3'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프라이머를 놓고서 이렇게 합성해 가는 거는 오케이. 계속 가니까 5' to 3'. 근데 여기에다가 어떠한 이 경우는 만약 폴리머레이스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합성이. DNA 폴리머레이스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쪽은. 또 이쪽은 그냥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쪽은 풀어진 만큼 합성하고 풀어진 만큼 합성하고 풀어진 만큼 합성하고 다른 한쪽은 풀어지면서 계속 합성을 해 들어가서 두 가지의 가닥이 생기는 거지. 계속 합성이 일어나는 leading strand, 풀어진 만큼 합성하는 lagging strand. 두 가지가 있죠. DNA 폴리머레이스는 여기서 붙어서 이쪽으로만 가요. 한쪽 방향으로.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는 방향이 반대인데 어떻게 얘는 똑같이 동시에 합성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풀어지고 합성하고 풀어지고 합성하고 풀어지고 합성하면서 그걸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연결하면 되죠. 연결하면. 그래서 얘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leading. 얘는 풀어지고 합성하고 풀어지고 합성 늦을 거 아니에요? lagging. 이렇게 부르는 거죠. lagging, leading. 이렇게 부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DNA 폴리머레이스는 프라이머가 필요해. 프라이머는 왜 필요하죠? 3'OH 거기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머 처음 합성해가지고 프라이머를 여기서는 OH에다가 쭉 합성해 들어가죠. 그러나 이거는 풀어진 만큼 또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풀어질 때마다 프라이머를 합성해 넣어야 되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DNA 폴리머레이스는 분명히 3'OH가 들어가는데 이 프라이머는 누가 만드냐? 3'OH가 그 프라이머는 RNA, 일종의 RNA 폴리머레이스죠. RNA 프라이머를 RNA는 3'OH가 필요 없거든요. 그 RNA가 이제 거기를 만들어내고 프라이머를 만들고 그 RNA에다가 이제 저걸 붙이는 거죠. RNA의 3'OH에다가 누클레오타이드를 붙여서 DNA를 합성하고 이 RNA는 나중에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메꾸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레플리케이션 포크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요 쪼가리들이 이렇게 열리면 RNA가 만들어지고 다시 DNA 만들고 RNA 만들고 DNA 만들고 RNA 만들고 DNA 만들고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카사키라는 사람이죠. 일본 사람인데 오카사키라는 것은 이제 lagging fragment에서 이와 같이 풀어지고 만들고 풀어지고 만들고 풀어지고 만들고 하기 때문에 리딩에서는 그냥 연속적으로 쭉 만드는데 여기서는 풀어지고 만들고 풀어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RNA를 제거하고 다시 DNA가 만들어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연결이 될 테지만은 이 합성되는 레플리케이션 포크에서는 이와 같이 쪼가리 DNA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펄스 체이스 실험을 합니다. 펄스 체이스는 뭐냐면 처음에 H3 트리티늄이죠.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H3가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처음에 넣어줘. 5초 동안. 처음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넣어준 것에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H1이죠.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많이 넣어줘. 그러면 처음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갔지만 지나갈수록 이제 일반적인 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라디오액티브한 것이 스몰 프래그먼트가 생겼는데 계속 기다릴수록 그 스몰 프래그먼트가 길어지는 거야. 점점 롱거 프래그먼트로.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처음에 이런 쪼가리가 있었지만 나중에 다 연결된다. 그죠? 다 연결돼서 스무드한 DNA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RNA가 제거되고 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시작될 때 만들어지는 작은 쪼가리들. 왜냐하면 리딩에서는 풀린 만큼 만들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오카사키 프래그먼트다. 왜? 오카사키가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오카사키 프래그먼트라고 부른다. 하는 거고요. 이콜라에서의 그 DNA 레플리케이션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다 외워야 되고요.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에도 올리겠지만, 이제 동영상으로도, 3디멘셔널하게 동영상으로도 나타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방문하셔가지고, 동영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걸 먼저 보고 봐야 그 동영상이 이해가 되겠죠. 처음에 DNA 헬리케이스. DNA를 열어야 돼. 헬리케이스는 헬리콥터. 이거 뭔가 도는 거잖아요. DNA 꼬여 있는 걸 다시 반대 방향으로 열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ATP를 이용해서 헬리케이스가 DNA를 열면 싱글 스트랜드가 되겠죠. 열어서 싱글 스트랜드 DNA 바인딩 프로틴이 SSB라는 데 열려 있는 부분에 가서 붙어요. 이거 붙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싱글 스트랜드 DNA가 다시 더블 스트랜드를 못 되도록 하는 역할. 또 하나는 뭐냐면 싱글 스트랜드는 더블 스트랜드보다 매우 불안정하죠. 누클레이스가 와서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를 막아줌으로써 누클레이스가 못 자르도록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죠. 하나는 싱글 스트랜드가 계속 유지되도록, 또 하나는 누클레이스에서 더블 스트랜드가 잘리지 않도록 싱글 스트랜드 나온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헬리케이스가 있고, 토포아이소머레이스는 우리가 이제 가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DNA 더블 스트랜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려 나가게 되다 보면, 이쪽으로 이제 계속 진행에다가 이렇게 가죠. 풀려나게 되면 여기 이제 슈퍼코일이 이렇게 쌓이게 되죠. 슈퍼코일이 쌓이는데, 이 슈퍼코일을 풀어주는 효소가 바로 토포아이소머레이스잖아요. 슈퍼코일을 풀어줘가지고 이것이 계속 풀려나갈 수 있도록, 헬리케이스에서 계속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얘가 풀리면 싱글 스트랜드에다가 누가 프라이머를 만드냐면 RNA 프라이머를 만드는 프라이메이스. 프라이메이스가 약 한 5에서 16뉴클레오타이드. 얘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3'OH를 DNA 폴리머레이스에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은 DNA 폴리머레이스 1이 아니고 3가 이제 합성을 시작하죠.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스 3는 폴리머레이스 1보다 매우 프로세시비티가 높아요. 그래서 매우 높은 프로세시비티로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세시비티를 유지해주는, 잘 해주는 게 이제 슬라이딩 클램프, 이런 단백질들이죠. 그래서 프로세시비티가 아주 매우 높게 합성을 해 들어가면, 합성이 다 끝나면 RNA 프라이머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DNA는 RNA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RNase H라는 게 기존에 붙어있던 RNA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치 무슨 이 빠지듯이 비어있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를 이제 비어있으면 이제 여기는 OH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만들어진 DNA에서 OH에다가 누클레오타이드를 붙여가지고 여기를 메꿀 수 있는 거죠. DNA 폴리머레이스 1이. 메꾸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갭이라고 그래요. 닉이라고 그래가지고, 닉은 마치 바늘구멍 같은 그런 작은 구멍을 닉이라고 그러죠. 닉을 메꿔주는 라이게이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합성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요걸 갭이라고 그러고, 그 갭을 필 해. DNA 폴리머레이스 1이 필 하면은, 여기까지 오면 여기 이제 바늘구멍처럼 연결이 되지 않은 닉이 있죠? 닉을 연결하는 걸 라이게이스. 라이게이스는 닉을 연결해 준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RNA가 있잖아요. RNA 프라이머. 그래서 RNA 프라이머에서 합성하고, 또 이쪽에는 RNA 프라이머에서 합성을 했어. 그럼 RNase H가 요거를 제거하죠. 제거하면 여기가 3'OH니까 3'OH가 있으니까 그 3'OH에다가 대고서 이제 합성을 해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합성 쭉
오케이. 합성을 해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요 RNA가 아직 하나 남아있죠. 왜냐하면 RNase H는 RNA를 제거하는 거지, 요거는 DNA랑 붙어 있는 거니까, 얘는 감히 못 자르거든요. 얘를 남겨놓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색깔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DNA Polymerase 1인데, Polymerase 1. DNA Polymerase 1이 요거를 합성을 해 들어가면서 요 끝까지 와가지고 여기 RNA가 있잖아요. 이걸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서 한 누클레오타이드 더 가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요 놈은 DNA Polymerase 1에 의해서 잘리는 거죠. 잘려나가고 여기 닉, 요건 아까 갭이라고 그랬죠. 여기 갭이고 갭이 DNA Polymerase 1에서 채워지고 그럼 이제 닉이 생겨. 닉은 DNA 라이게이스가 닉을 여기서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남기는 거죠.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만들어서 완전한 DNA 더블 스트랜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NA가 이렇게 풀리게 돼. 이걸 풀르면 슈퍼코일이 쌓이죠. 이 슈퍼코일이 계속 쌓이게 되면 더 이상 못 풀리죠. 그럼 슈퍼코일을 릴렉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토포 아이소머레이스들이 가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 DNA 폴리머레이스는 이제 유캐리от에서도 또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조금 이름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폴리머레이스 알파, 그 다음에 폴리머레이스 델타, 폴리머레이스 엡실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폴리머레이스 알파는 프라이메이스랑 같이 다녀. 그건 아직까지 프라이메이스가 먼저 일을 해야 되죠. 프라이메이스가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붙여주고 RNA 프라이머 만들고 프라이메이스 그 다음에 곧바로서 폴리머레이스 1이 여기다가 합성을 해 들어간단 말이야. 응? 프라이메이스에 OH에 붙여서 합성을 폴리머레이스 알파가 해 들어가고요. 그럼 어느 정도 합성이 됐잖아요. 여기서 합성이 된 상태에서 누가 이거를 이제 얘는 프로세시비티가 매우 낮아. 얘는 프로세시비티가 매우 낮아. 그러니까 많이 못 가요. 조금 가다가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 누가 붙게 되냐면 프로세시비티가 높은 폴리머레이스 델타와 엡실론이 이제 붙으면서 이제 이것을 아주 빠른 속도로 프로세시비티가 높게 합성에 들어가는데 누구 때문에 또 프로세시비티가 높고 그러냐면 슬라이딩 클램프가 프로세시비티를 높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세시비티가 50에서 100이라면 그래서 10,000 정도로 돼가지고 한 번에 10,000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한번 붙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고 또 다음 폴리머레이스가 와서 붙어가지고 또 합성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캐리오트에서도 합성이 프로캐리오트와 유사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슬라이딩 클램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슬라이딩 클램프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DNA가 안에 있고 이렇게 어떤 단백질이 DNA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그죠? DNA를 슬라이딩 클램프가 DNA를 이렇게 슬라이딩 그야말로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면서 폴리머레이스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합성을 해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프로세시비티가 매우 높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얘가 없었더라면 프로세시비티는 약 20에서 100인데 아까 보면 그래서 10,000 정도가 되잖아요. 100배 정도 프로세시비티가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슬라이딩 클램프가 해준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슬라이딩 클램프가 있는데 유캐리ot에서는 그걸 pcDNA라고 그러고 pCNA라고 그러고 이제 프로캐리ot 이퀄에서 슬라이딩 클램프라고 본다면 DNA 폴리머레이스랑 붙어서 합성을 쭉 해 들어가는 거죠. 합성. 자, 쭉 가다가 여기까지 다 왔어.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DNA 폴리머레이스가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RNase H 이걸 잘라야 되겠지. RNA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이거를 메꿔야 되는 다른 효소가 이걸 메꾸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레플리케이션 포크를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여기 DNA 헬리케이스, 그러니까 DNA를 열어주는 거라 그랬죠. 열어주고
헬리케이스가 있으면 싱글 스트랜드가 진행되니까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틴이 이것을 스테빌라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요것을 이제 합성이 이제 여기서 프라이머를 붙여주고 합성이 시작되면 이처럼 이제 슬라이딩 클램프들이 이제 잡아주면서 DNA 폴리머레이스를 잡아주면서 합성이 시작되는데, 이 슬라이딩 클램프도 계속 있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이 경우는 계속 갈지 몰라도 이 레깅 스트랜드는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와 같이 이제 슬라이딩 클램프를 여기 붙여주는 슬라이딩 클램프 로더 또는 gamma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이걸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면서 지속적으로 헬리케이스가 열어주고, 또 여기엔 토프 아이소머레이스가 그 슈퍼코일을 이제 완화해주고, 그럼 싱글 스탠드가 나오면 여기에 SSB 프로틴이 싱글 스탠드를 막아줌으로써 얘가 다시 더블 스탠드도 안 가고 뉴클레이스가 이걸 자르는 것도 막아주고, 그것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머가 붙고 프라이머의 OH에다가 DNA 폴리머레이스가 합성을 이제 해들어가는 거죠. 프라이머가 붙고 거기다가 합성을 쫙 하면은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지고, 리딩 스트랜드는 한번 프라이머가 만들어지면 뭐 계속적으로 쭉 이게 DNA 합성이 끝날 때까지 쭉 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리딩 스트랜드와 레깅 스트랜드가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제 보시다시피 열리면 RNA 프라이머가 먼저 만들어지죠. 여기 RNA 프라이머가,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DNA 폴리머레이스가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폴리머레이스가 와서 합성을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합성이 끝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얘는 떨어져서 다시 이쪽으로 가고, 그럼 이제 링이 여기를 붙여주고, 그래서 계속 합성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한다. 네? 반복해서 레깅 스트랜드가 되고, 리딩 스트랜드는 뭐 걱정할 거 없죠. 한번 붙으면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리딩 스트랜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그 3D 무비에서 잠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 폴리머레이스 이 컴플렉스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합성은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합성이 가고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합성이 가니까 이게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을 반대로 한번 이렇게 꼬은단 말이에요. 한번 꼬아서 합성이 진행되면 이쪽으로, 물론 이건 연속적이진 않지만 DNA 폴리머레이스 이쪽으로 가면 연속적으로 얘도 합성을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방향으로. 한번 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꽈잖아요. 그래서 꽈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준다. 그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리딩 스트랜드, 레깅 스트랜드가 똑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그렇죠? 여기서 이런 헬리케이스 또는 DNA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이런 것들이 일을 해줌으로써 이게 잘 풀리게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슬라이딩 클램프가 DNA 폴리머레이스를 잡아줌으로써 프로세스의 비트를 높여준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용어, 레플리콘이라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레플리콘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레플리콘은 여기서 이제 정의가 있죠. All the DNA replicated from a particular original replication. 하나의 origin of replication으로부터 합성되어지는 한 단위, 이게 레플리콘이죠. 그죠? DNA, origin of replication에서 합성이 이루어지는 이 한 단위, 이게 이제 레플리콘이라고 부르는데, 유캐리ot은 보면은 이게 길면서 origin of replication이 여러 개 있고, 여러 개 있으면서
그러니까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 레플리컨도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 개의 레플리컨이 있는 거고, 프로캐리엇은 하나의 레플리케이션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 있으면서 이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합성이 양쪽으로 날아갈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 프로캐리엇이나 유캐리엇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게 열리면 양쪽으로 가면서 한 번에 끝나니까 레플리컨은 이 전체가 하나의 레플리컨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레플리케이션이 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DNA 시퀀스. DNA 시퀀스와 또 하나는 거기에 결합하는 단백질. DNA 시퀀스와 거기에 결합하는 단백질. 두 개가 일을 해가지고 DNA 레플리케이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DNA 레플리케이션의 시작. 그래서 보면 이 레플리케이터라는 것은 DNA 시퀀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DNA 시퀀스, 레플리케이터,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터. 이건 단백질, 이니시에이터는 단백질, 레플리케이터는 프로틴이라면 그 레플리케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콜라이, 그 다음에 SV4 이건 바이러스, 이것은 사카로마이스 세라비시아이, 이거는 이스트. 그러면 여기 이제 파랗게 생겨 있는 부분하고 레플리케이터 DNA 시퀀스 보니까 이니시에이터 바인딩. 아까 단백질이 여기 이렇게 붙어 가지고요. 단백질이 붙어서 얘를 우리 비닐 두 개가 이렇게 잘 겹쳐져 있으면 이렇게 비벼서 열죠. 비닐 그거 이렇게 열 때 마치 그와 같이럼 이 DNA에 이 단백질이 붙어 가지고 단백질이 붙여서 여기를 마치 비벼서 열듯이 그러면 이 부분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단백질이 여기를 붙어 가지고 이 부분을 비비면 얘가 떨어져 나가죠. 그럼 열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붙어 가지고 얘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DNA 합성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DNA 합성이 여기서부터 시작. 열린 다음에 여기서 합성이 시작. 여기서도 열리면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험에도 나왔었던 거죠. 이 DNA 플라스미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셀렉션 마크가 있고 거기다가 DNA를 다 넣어줘. 크로모솜을 DNA 잘라서 넣어주면 이 중에 하나가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있다면 이것을 이콜라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항생제, 여기 항생제 내성에 있으니까 얘를 잘라서 다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항생제 내성이 있는 놈 중에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있는 요거는 요 플라스미드를 복제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항생제 내성이 사용될 수 있지만 레플리케이션이 없는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박테리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레플리케이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컬러니를 못 만들죠. 오직 요거만 컬러니를 만들 수 있죠. 그럼 그 컬러니를 만든 이콜라이를 따가지고 DNA를 키워서 DNA를 분리한 다음에 요 부분을 분석하는 거죠. 요 부분을 분석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레플리케이터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자, 이니시에이터는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그 레플리케이터에 가서 붙는 단백질인데, 자, 그 이니시에이터 중에 예를 들어 이콜라인 DNA, 뭐 ORC 이제 이런 거 이제 유카리오트는 ORC 이런 게 있는데 붙어요. 붙으면 마치 이게 두 개를 비비면은 비닐이 두 개가 벌어지듯이 DNA가 언와인딩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언와인딩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누가 붙냐면 헬리케이스, 그죠? 헬리케이스가 얘네들을 열어주면서 또 헬리케이스에 결합되어 있는 다른 단백질들이 여기 와서 붙어서 레플리케이션을 시작하죠. 이 단백질들이 바로 폴리머레이스죠. 폴리머레이스. 처음에 헬리케이스가 제일 처음에 와서 붙고 거기에 붙어 있는 폴리머레이스들이 그래서 DNA 합성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에 있는 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DNA,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DNA, DNA A 이런 게 여기 붙어가지고 이제 얘를 열어주죠. 여긴 바인딩 사이트고 이니시에이터 바인딩이고 DNA가 열려. 자, 열리면 여기서 헬리케이스가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주죠. 헬리케이스가 열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열어주면서 이 헬리케이스에 결합하는 프라이메이스 또는 폴리머레이스가 여기 와서 붙게 되고요. 예, 프라이메이스가 RNA를 만들면 이렇게 이 RNA는 이제 3'에 OH를 제공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합성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더블 스탠드 만들 때까지 합성이 일어난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유캐리엇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캐리엇은 이렇게 셀이 DNA 크로모솜이 서큘러하죠. 이 서큘러한 크로모솜이 세포 분열이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합성이 또 돼요. 또 합성이. 아직 세포 분열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유캐리엇은 세포가 있으면 한번 DNA가 해간해서 합성이 일어나면 리니어하죠. 합성이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세포 분열을 거쳐야만 또다시 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세포 분열을 거친 다음. 연속해서 안 하죠. 근데 얘네들은 세포 분열을 거치지 않고도 막 계속 또 합성이 일어나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합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유캐리엇은 딱 한 번에 한 번씩만 세포 분열하고 DNA 레플리케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아까 이니시에이터 단백질이 붙는다 그랬죠?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여기 CDT1, CDC6라는 것이 여기 가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레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를 만들어요.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자, 이것이 셀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S 페이스로 들어가게 되겠죠. 합성하면 S 페이스로 들어가려면 여기에 CDC6와 CDT1이 포스포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분해가 일어나. 분해가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CDC6나 CDT1은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합성이 시작돼요. 그럼 합성이 진행돼 다 가면은 여기 이제 완전한 DNA가 다시 만들어지고 여기 처음처럼 얘네들이 와서 다시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붙는데 누가 없냐면 얘네 둘이 없는 거죠. 얘네 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컴플렉스가 와서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가 와서 붙는다 그래도 얘는 두 번째 합성을 또 못하는 거죠. 합성이 진행돼 가는 동안에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합성이 다 끝나가지고 다시 셀 사이클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다시 셀 디비전이 일어나고 다시 셀 사이클이 오면 다시 이 일이 CDC6가 다시 만들어지고 하니까 얘네들이 다시 만들어서 여기 붙어가지고 합성을 시작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보면 replication complex죠. pre-replication complex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pre-replication complex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phosphorylation이 일어나가지고 그 CDC6하고 CDT1이 떨어져 나가야만 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걔네들이 안 떨어지면 합성이 안 일어나는 거죠. 또 걔네들이 없어, 안 만들어졌어. 그래도 안 되는 거죠. 합성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딱 한 번에 한 번씩만 레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로머레이스는 DNA가 이렇게 있으면 DNA 맨 말단 있죠. 이걸 텔로미어라고 그러죠. 텔로미어가 있는데 이 텔로미어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텔로미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자 보세요. Composed of two 이제 이런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에 의해서 텔러미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은 아주 독특한 어떤 거냐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의 액티비티가 있고 또 하나는 RNA 템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RNA를 가지고 있어. 이 엔자임 자체가 RNA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템플레이트로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DNA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 RNA로부터 DNA를 만드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이 끝에다가 끝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왜 길게 만들어주느냐? 이것을 DNA 합성이 일어나면 그건 제가 나중에 공부 시간, 학과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레깅 스트랜드는 프라이머가 그만큼 없어져야 되죠. 그만큼 프라이머를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씩 DNA가 계속 짧아지게 돼 있어요. DNA 합성을 하면 할수록.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텔로미어 시퀀스가 없으면 여기 있는 유전자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텔로미어 시퀀스를 길게 붙여둔 다음에 합성을 해서 조금씩 잘라져 없어져도 이 안에 있는 유전자는 온전하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텔로미어의 역할이고 또 하나 이 끝은 어쩔 수 없이 싱글 스탠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싱글 스탠드가 만들어지면 외부에 누클레이스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가 점차 잘라져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점차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텔로미어다. 그러니까 텔로미어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텔로머레이스가 이렇게 이제 리피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RNA를 이용해서 리피트 시퀀스를 붙이고 또 붙이면 또 RNA가 이쪽으로 또 이동해서 효소가 또 이동해서 또 붙이고 또 이동해서 또 붙이고 또 이동해서 또 붙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다가는 이제 다시 요거에 해당하는 DNA 만들어지는 건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요 구조가 바로 텔로미어고 텔로미어는 이와 같은 아주 독특한 이제 세컨다리 구조를 만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 액티비티를 가진다 그랬죠. 텔로머레이스는 효소죠.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RNA 시퀀스에다가 해당하는 DNA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RNA에서 DNA를 만드니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스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요만한 시퀀스를 계속 만들고 또 점프하고 또 만들고 점프하고 또 만들고 점프하면서 이 과정을 on and on 계속 하니까 시퀀스가 제법 길어지죠. 시퀀스가 제법 길어지니까 이제는 이제 DNA 합성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 텔로머레이스 액티비티가 없어지더라도 크로모소멀 DNA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미리 만들어줬던 DNA가 조금씩 없어지기 때문에 유전자가 안정하다라는 거죠. 완전히 여기서처럼 끝이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져서 이렇게 없어질 뻔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준 거죠. 리핏으로. 그래서 리핏이 길어서 여기서 없어지다가 이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안 하면 여기서 끝나가지고 여기 유전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텔로머레이스 액티비티와 장수, 오래 사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텔로머레이스 액티비티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텔로미어는 끝은 같이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하면서 외부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누클레이스가 공격해가지고 잘라버리거든요. 누클레이스가 이런 데를 누클레이스가 여기를 이제 잘라버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컨더리니까 누클레이스가 그리고 이것도 뭐 이렇게 되지만 여러 가지 단백질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단백질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누클레이스가 여기를 들어와서 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DNA는 인텍트하게 온전하게 유지돼서 계속 레플리케이션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